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 안보 현안 매주 금요일 이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금요 시사계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 최강 디펜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든든합니다 우리 의원님.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의원님한테 좀 묻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삼부 토건 얘기 삼부토건 가장 또 많이 알고 계셨고 예. 결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실은 윤석열 사단의 검사다.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은 못 가리는구나. 이젠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정도인데 네. 그렇다고 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까? 뭐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아 그것도 아니고 말만 했어요. 그냥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거 면피성 발언 같아요. 아. 네. 예, 우리가 할 조사는 했다. 네. 그러면 자기가 양심적이고 엄정한 관리자고 감독기관의 장이면 그러면은 수사 의뢰를 해야죠. 아니면 뭐 다른 식의 어떤 제재 조치가 있다든가. 지금 삼부토건은요 법정 관리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고사 직전이에요. 망하기 전이다. 거기 지금 딸린 식구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기업이 그 거덜이 나고 이것도 그 어떤 그 저 금융 세력의 놀이터가 돼 가지고 네. 탈탈 털린 거거든요. 아주 누룽지까지 팍팍 긁어서 털어먹고 이 어딘가론가 이 장난치던 세력이 지금 털어먹고 나갔다고. 그 사이에 회사는 저 완전히 지금 주저앉는 형국이고. 예. 아니 이런 거를 그냥 수사 의뢰를 안 하고 놔둔다? 아직까지 불공정 거래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핵심은 삼부가 누구 거냐예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 여기는 대주주가 자주 바뀌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5월 14일 날 해병대 단톡방에서 네. 그 3분의 1 체크하고 네. 이종호의 그 멘트가 있고 다음 날부터 이제 무언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주가가 팍 올라가고 또 예. 8월까지 5배가 올라갔어요. 예. 그때 모든 3년치 거래량의 80%가 거래가 되고 대주주가 주로 거래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건 특이한 거죠. 예. 대주주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주로 이렇게 주가 조작 세력이 들어와서 그 장난을 치는데 네. 이 경우에는 대주주 스스로가 거래에 뛰어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거래량으로 차익을 실현하거든요. 아니 그러고 나가지고 또 바뀌어요 주인이. 또 바뀝니다. 또 바뀌어. 근데 그 바뀌었다고 하는 그 로봇 회사의 뭐 또 주인이 뭐 조폭이란 소문도 있고 네. 별하별 그 희한한 소문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소유 관계가 미스테리 그 자체입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금융 당국의 어떤 역할 아닌가요? 아직 못 그렇죠. 찾아내고 또 누가 이익을 얻었고 누가 샀고 팔았고 이런 걸 확인을 해가지고 네.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조사하면 다 나오죠. 다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그래가지고 막 빙빙 돌리니까 예. 지금 이거 실소유주가 누구냐. 그것도 몰라요 지금. 그다음에 누가 그 이익 차익을 거뒀고 예. 그걸 어디로 빼돌렸냐. 이러는데 아니 이걸 갖다가 이 해병 단톡방에서 3분의 1 체크하고 해서 처음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러지만은 그때 그 이 3부가 3부 토건이냐 골프 3부냐. 네. 이건 제가 명확히 확인을 해줬습니다. 3부 토건이다. 저는 그때 그 기억납니다. 녹취록 일부를 봤거든요. 예. 그게 아직 공개가 안 됐을 텐데 예. 이종호가 하루 종일 3부 얘기를 해요. 그 3부에 조 회장 아들이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예. 이감이 안 되고 서울구치소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고 그 지분이 아들한테 어떻게 갖고 이 얘기를 하루 종일 합니다. 네. 그러니까 3부 토건이라 그랬지. 누가 해병대 겠어요. 단톡방 보고 3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김어준 공장장이 네. 아침 방송에서 3부가 골프는 아니죠. 그래가지고 제가 명확히 3부 토건이다 이거 근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아주 굉장히 좋아하던데 이후에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다 까진 겁니다. 다 까진 거죠. 예. 네. 자, 그 상황에서 지금 다들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만 모든 어떤 수익 주체라든지 아니면 했던 행동을 보면 김건희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종호도 지금 연관이 돼 있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그 대표가 이제 3부 토건에 관해 가지고 부자 간에 또 이런 얘기를 왕창 하면서 네. 김건희 여사를 자주 합니다. 여사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첫 만났을 땐 A였는데 이젠 영부인이 됐네. 그런 이런 얘기도 얘기도 합니까? 하고 예. 또 사석에서는 그 김건희 보좌하는 행정관 실무자들 이름까지 탁탁 대고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결혼도 자기들이 시켰다 그러고 그 삼부의 조나목 예, 예. 등등 요 세력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자기들이 시켰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거의 오로지 명태균 김건희 저리 가라예요. 만약 이거 조금 그때 사실 기억나시겠지만 최혜병 특검 갈려하다가 사실은 명태균 나오면서 좀 멈췄던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매우 큰 거네요, 이것도. 예, 그러니까 여론 조작은 명태균, 예. 주가 조작은 이종호. 예, 이래 보면 되네요. 이 조작 정권에 있어가지고 각 분야의 수장급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명태균이야 여론 조작을 해서 후보를 만들고 또 후보 단일화 과정에도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했다면 이종호는 그런 짓은 안 하죠. 그것도 안 됐었고. 예, 그러니까 명태균은 표를 만드는 기계라면 이종호는 돈을 만드는 기계다. 그런데 여론 조작이나 주가 조작이나 한쪽은 경제, 한쪽은 정치, 다 조작범들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는 주로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 만들어 오니까. 이종호하고 윤석열보다는 김건희랑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사실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도 처음부터 의혹이 김건희였어요. 김건희였죠. 예, 그래가지고 윤석열보다는. 이종호가 네. 김건희와 무슨 관계냐. 어떻게 임성근 사단장 구명에 대한 거를 대통령한테 김건희가 전달을 했느냐. 네.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온통 의혹 제기는 다 그쪽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 로비 하나 하려고 이종호 대표가 예. 김건희하고 그렇게 뭐 관계를 갖다가 유지한다? 상식적이지 않은데 갑자기 보니까 삼부토건이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영등포 경찰서에서 마약 수사하던 게 튀어나오고 백혜령. 또 그걸 무마하고 외압으로 마약 수사를 막은 조병로 경무관 얘기가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경찰 인사가 나오든가 하면 제가 이제 군사 전문가로서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국방장관 교체를 알고 있는 거야. 그렇죠. 미리 알고 있었어요. 언론보다 먼저. 자기가 참 예. 이종호가 뭐길래. 그게 이제 신원식 김용현이 온다는 거를 미리 어떻게 알아요? 미리 아무도 알고 몰랐잖아요. 있고. 진짜 국방 전문가의 우리 김종대 의원도 전혀 예상도 못했던. 그다음에 해병대에서 사성 장군 나온다. 그 얘기도요. 근데 이듬해 보니까 진짜 사성 장군 예. 나온다고 발표를 안 해? 예. 야, 이래가지고 이 정도의 정보력이면은 권력자 최고 위층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정보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김건희와 관계에 대해서 이제 심증을 갖게 된 거죠. 예. 이 녹취록에 나오는 이종호의 정보력은요. 제가 그때 한겨레 칼럼 쓴 제목이 생각납니다. 봤어요. 예. 천공보다 더한 신공이 나타났다. 신공이다. 다 만든다. 예지력이 너무 뛰어나다. 네. 이 사람 생각한 대로 다 됐다. 다 됐다. 예, 그렇게 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 이런 것들은 통화 기록을 다 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공수처에 이종호 씨가 자신 출석해서 깡통폰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하루에 휴대폰을 2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바꿨는데 데이터가 다 안 지워졌네. 또 바꿔. 또 바꾸고. 하루에 2번씩. 이렇게 증거인멸하는 걸 그냥 방치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종호 씨에 대한 수사는 지금 공수처에서 멈춰 있습니다. 뭐 좀 다른 내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멈춰 있어요. 못 예.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거의 명태균급 파괴력이에요. 명태균급.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조사가 지금 딱 멈춰가지고 지금 아주 큰일 아닙니까? 명태균급인데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제 어떤 저는 이걸 하나의 딥스테이트, 비공식 정부라고 얘기하는 네. 건데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어떤 자기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관리하는 시스템. 네. 예, 나중에 이제 계엄 때까지도 이게 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정부 안의 정부. 그리고 비공식 정부. 비공식. 예. 예. 이러가는 어떤 사실상 이원 집정 체제였다. 이런 것들을 구성해 나가는데 주요 인물들입니다. 네. 그것이 나중에 이제 계엄 사태로도 연결이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종호 씨를 그냥 지나친다는 건 상식 바뀌고 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역으로 김규현 변호사하고 저를 고발했습니다. 네. 역으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참 사람 미칠 노릇이죠 이게. 아니 제가 옛날에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거나 이렇게 판단하고 정체성을 볼 때 저 사람은 보수냐 진보냐 리버럴이냐 그러니까. 좀 자유주의적 성향이 있느냐 좀 보수냐 이렇게 봤거든. 예. 요즘은 난 그런 구분법이 의미가 없어졌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미친놈이냐 정상이냐. 예. 약간 아이고 뭐좀 강하게 말씀을 그렇게 봐야 된다. 요즘은 보수고 뭐고 간에 저기 뭐냐 정상적으로 아니냐. 생각이 똑바로 백힌 놈이냐 아니면은 미친 놈이냐. 요즘은 사람을 이걸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저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뭘 조작하고 뻔뻔하게 나오고 거짓말을 예사로 하고 국가기관의 어떤 조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 땅땅 치는 이런 걸 보면은 아주 저 사람들이 사람들이 미치면 나도 미칠 것 같거든. 예. 세상에 미칠 때 혼자 정신 멀쩡한 것처럼 그 고통스러운 게 없다고. 그렇죠. 난 그게 이 케이스라고 봐. 아니 이거 저 삼부토건의 노동자들 그 노조가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 여러 사람 밥줄이 걸리는 회사를 거덜을 내버려 가지고 맞습니다. 여러 사람 밥줄을 끊고 예. 거기에다가 한때는 삼부토건이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였는데 아주 확실히 말아먹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거를 이제 밈 투자라고 미국에서 하는 건데 딱 종목을 하나 정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작전 세력이 붙어서 완전히 경제 논리를 무시하고 비정상적으로 해서 회사는 그냥 완전히 골병들게 만들고 차익을 쏙 뽑아가는 네. 아주 악질범들입니다. 이거 악질범들 이게. 결국 이런 거를 미리 조사가 좀 됐어야 되는데 검찰도 뭐 자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조사할 때도 그랬잖아요. 네. 이거 지금도 조사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이고 검찰 얘기를 좀 해보면 윤석열 조사 놔두고도 계속 검찰하고 공수처는 기싸움을 벌리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지금 상대방의 수장, 검찰총장, 공수처장 둘 다 수사대상에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의 꼬리를 물고 먹고 들어가는 뱀의 형상이죠. 뱀이다. 그게 아노보로스라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 뱀 두 마리가 서로의 꼬리를 먹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형국으로 물려버렸는데 객관적으로 힘의 우열 관계가 너무 확연해서 검찰이 좀 훨씬 세 보이는데요. 훨씬 검찰이 가진 게 많고 일단 눌러버리는 듯한 이런데 처연스럽게 공수처가 저항하고 있다. 이런 어떤 그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상당히 내면적으로 네. 함의를 많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하자면은 이 내란세 수사에 대한 그 키를 누가 잡느냐. 주도권을 갖고 그렇죠.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에 누가 간섭하고 참여하는 것을 차단하느냐는 헤게모니 어떤 경쟁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지금 너무나 많은 비밀들이 밝혀져 있지 않은 이 내란의 어떤 그 비밀들이 결국은 그 검찰이 독점을 함으로써 그 자체가 권력이 되는 명확한 징후고 더 나아가서는 검찰이 대선의 한복판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대선에 들어오는 거 정치적으로 돌아온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걸림돌이 된 지금까지 검찰이 공수처 압수수색했죠. 네. 경찰 공수본 압수수색했죠. 그렇습니다. 예.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했죠. 다 들어왔어요. 예. 대한민국의 기관이란 기관은 다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그리고 한 번도 조사받지 않은 기관. 네. 이게 검찰이거든요. 근데 공수처가 처연하게 검찰총장 실무정 조사하겠다. 그리고 처연하다 표현을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야, 자, 좋습니다. 이제 아마 문제가 되는 게 김성훈이 세 차례 구속영장 반려 기각했던 거 이 부분이 이제 공수처가 눈여겨보는 부분인데 어제 지금 그 불복에 서울고검에서 영장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결론이 6대3으로 영장해라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이건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도 놀랐는데 여태까지 무슨 심의위원회다 이런 게 들러리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런 줄 알고 이 결론이 참 그런데 이 정도의
저기 결론이 나가지고 김성훈 구속영장 철학.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2021년 이후로 처음에 딱 한 번 있었다는 건데 네. 그 이후로는 정말 신선한 충격인데 근데 검찰이 하느냐는 거지 또. 이제 그건 여전히 남아있는 심의위에서 이렇게 했는데 예. 형사소송법에 뭐 규칙상으로는 이런 심의위원회 의견에 존중하라고 돼 있다는데. 권고적 의견 아닐까 효력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런데 이제 검찰이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오늘 한겨레 칼럼이 하나 게재가 됐는데 네. 그 비화폰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다. 네. 이 비화폰은 지금 우리가 안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나갔다. 어마어마하게 나갔다. 예. 그 수치가 우선 굉장할 것이고 둘째는 거기서 이제 통화 내역 때문에 의외의 인물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의외의 인물 나올 것이다. 예. 예. 김건희로부터 노상원까지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딥스테이트 비밀 정부 네. 어떤 그 정부 안의 정보의 어떤 그 통신 수단 어떤 그 수단이 바로 이 비화폰이다. 이거야말로 모든 지금까지 내란 수사의 공소 유지를 하는 핵심 데이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김성훈 구속영장을 치고 뭘 하고 하면 비화폰 수사도 서버 압수수색도 진행이 되겠죠. 아마 된다면 바로 막지 않을 거니까. 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정점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건데 예. 검찰이 이걸 갖다가 시간 끌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거나 이러면서 자꾸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화폰의 그 통화 내역 삭은 자동 삭제되거든요. 삭제되는 걸 계속 시간이 흘러갈수록 삭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을 끌면 나중에는 털어봤자 별게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이 계산을 만일에 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큰일 납니다. 그리고 김성훈이 그렇게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일부 비화촌 운영 내역은 검찰에 또 몰래 또 제출했어요. 제출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만 준 거예요. 예. 검찰이 보고자 하는 그것만 주고 나머지는 안 준 거거든요. 네. 이거는 거래입니다. 거래라고 봐야 된다. 예. 예. 서버만 안 건드리면은 요런 정도 맛배기는 드리겠다. 네. 그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내통을 했다는 거거든요. 경찰 압수수색은 못 집행하게 하고. 네. 이건 진짜 아주 대놓고 장난치는 건 이걸 가만 놔둬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 안타깝게도 시간은 자꾸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수사 방해를 한 어떤 검찰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 근데 그게 또 공수처가 좀 해주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게 뭐 그 이유긴 한데 말씀처럼 예. 인력이나 자금이 그냥 돛담배도 만도 못해요. 그렇죠. 검찰청이 항공모함이라면 예.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그런데 이런 게 아마도 차기 정부까지 이 네. 화근이 두고두고 남을 겁니다. 사실은 이런 바탕 위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전히 이제 내란 세력 은폐에 도움을 주고 있고 네. 알박이 인사를 하고 있고 또 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등 어떤 회색지대에서 놀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그 국정의 일종의 아노미 상태를 네. 이렇게 유지하는 어떤 그 배경이 어디서 나오느냐. 검찰이 수사를 막아서는 데서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그렇죠. 봅니다. 매우 중요한 걸 짚어주셨네요. 그래서 검찰이 막는 거, 또 김성훈의 3번 영장 기각, 이게 지금 막는 모습으로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비화폰 서버부터 해서 하나씩 파고 들어가면은 거의 이 정부의 운영의 실태가 다 나올 것이다. 그게 다 나오는 거죠. 검찰이 뭐가 그렇길래 저거를 막고 있는지 하여튼 그 부분도 앞으로 좀 찾아내야 될 것 같고 네. 경찰 얘기도 좀 해보면요. 네.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전 경찰청장이긴 한데 하고 지금 박현수 네. 현재 서울 경찰청장 직무대리이긴 한데 두 사람이 이 당시
내란 때 통화했던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예. 대통령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 음. 계엄 성공해도 대통령 하야할 것이다. 하야해야 할 것이다. 둘 다 당시 박현수는 경찰국장이었어요. 네. 둘이서 이런 대화를 할 정도면 이 정신이 없는 사람의 지시를 지들도 알면서 따랐다는 거잖아요. 자기들도. 근데 요 무렵에 와. 상황을 면밀히 보면은 예. 이제 그 12월 3일 날 11시경에 네. 그 조지호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한테 전화해서 네. 서울경찰청이 가포 비상령 선포하려는 걸 저지합니다. 예. 이래가지고 둘 간에 혼선이 벌어지고 아하. 잠시 후에 국회가 뚫립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다시 진입을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조지호와 저 김봉식 간에 예. 이 지휘 체계 혼선을 저는 굉장히 유심히 봤고 아하. 그 과정에서 왜 저러지? 그 계엄에 대해서 공모를 분명히 했을 텐데 뭘 두려워하는 걸까? 네. 그리고 그 사이에도 법령을 찾아보면서 계엄이라도 국회의원은 막을 수 없다. 네. 풀어주어라.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조지호가. 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왜 그랬는가가 지금 이 대화록에서 저는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조지호는 그나마 정신이 온당치 않다.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이기 때문에 뭔가 저렇게 행동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가로 불러가지고 예. 12월 3일 날 저녁을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조지호하고. 그때 비상계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쪽지도 주고 지시를 했어요. 이때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 이렇게 검찰 진술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부할 어떤 그 배심도 없고 줏대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거야. 그 앞에 가서는. 그러네요. 두 번이나 고속 승진해 이 자리까지 와서 예. 대통령이 부르니 그리고 얘기하던 중에 김봉식 서울청장이 예. 그 오찬장에 늦게 왔나 봐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오랜만이네? 몇 년 만이지? 그러니까 김봉식이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지 앉아. 예. 이러면서 완전히 애들 다루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압박감에 감히 대들질 못하고 이따가 나오는 순간부터 네. 속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저자가 술을 잘못 먹었나. 이상하다. 지금 뭔 얘기요? 부인한테도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래서 예. 부인한테도 좀 대통령이 이상하다. 네. 그냥 오찬 끝나고 이제 집에 간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준 쪽지를 부인이 벅벅 찢어버려라 그래가지고 찢어가지고 그 재활용 봉투에 넣어버렸다는 거 아니야, 네. 저게. 네. 그러니까 조지호는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았어. 그러고 나서 이제 계엄이 진행이 되니까 막으라 그랬다, 말으라 그랬다가 네. 그다음에 가포 비상령 선포하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의로로 낮춰라. 이래가지고 경찰들의 이 국회 봉쇄가 엄청난 차질을 빚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계엄이 성공하면 나는 대통령 지시를 이행했으니까 명령에 항명을 안 한 것이고. 야, 계엄에 그러네요. 실패를 하면은 내가 슬쩍슬쩍 태업을 해서 이렇게 해준 거고. 그 흔적을 어디에다가 계속 남겨놓는 거예요. 이 머리 썼네요. 보면 어쨌든 주로 간에. 이래요. 계엄 때는 12.12 때도 예. 그 행주대교 터줄 때 예. 관할 34단장이 봉쇄하는 척 하다 터주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의 경우를 다 계엄이 본 거야. 성공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그렇게 지금 한 거네요. 그걸 한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요거는 계산된 태업입니다. 그리고 곳곳에다가 이런 흔적을 남겨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항은 못해도 내가 충견 노릇은 안 했다. 이걸 이제 법정에 가서 그러네요. 앞으로 펼쳐놓겠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요즘 헌재에서 있고 막 극우 집회가 있고 이러니까 또 눈치 보는 거야 지금. 눈치 보고 답변을 좀 달리 했던 것 같은데 같이 그때 통화했던 사람이 박현수입니다. 경찰국장. 지금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해서 승진을 했는데 이 사람 승진시킨 것도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승진된 이후에 뭐 폭동 사건 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정강훈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 내용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내란 세력들의 네. 수성 체제 일정의 방어 태세가 다시 전열이 재정비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예. 이러면서 이 회색 지대로 들어가 가지고 이 기간이 장기화됐을 때
그럴 때 다시 알 수 없는 판이라고 보고 네. 일단은 내란 세력이 다시 숨을 죽이되 전열을 재정비하는 게 바로 이 경찰국장의 서울지방청장 그다음에 경무관 인사입니다. 경무관. 예, 이번에 그 무궁화 하나짜리 네. 큰 무궁 하나. 예. 네. 30명이라는 어떤 대규모 인사가 있었거든요. 네. 예, 여기에서 일단 알박이 인사를 통해 가지고 전열을 재정비한다. 그다음에 오늘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 유례 없는 공기업 산하기관 인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 차단,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골목골목을 갖다가 지키는 형태로 아하. 다시 그 준비 태세가 요런 건 최상목 대행이 책임지고 본인이 하는 겁니까 이거 다? 예. 왜 이렇게 이럽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란 세력에 대한 어떤 책임과 응징이라나 네.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저기 하나의 자기가 선을 그어 놓고 아하. 거기에서 방어할 수 있는 여지를 줌으로써 음. 결국은 어떤 그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이런 상태에서 차기 정부가 출범하도록 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 손에는 피를 안 묻히고 두리둥실 넘어가되 더 이상의 수사나 어떤 그 저기 청사는 조금 곤란할 수 안 되게 있는, 하려고. 예. 지금까지는 뭐 군인들하고 사령관들 잡혀 들어갔는데 더 이상은 안 잡혀 들어가게 만들려고 한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런 면이 있죠. 예. 예.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기 정부의 부담을 떠넘기는 식의 예, 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죠. 최상목 대행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이 지금 인사도 그렇고요. 뭐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책임 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다 모르나요 본인은? 아니 그런데 결국은 저기 민주당이 네. 더 세게 밀어붙이지 못할 거다. 자기 자신을 탄핵까지는 못할 거다. 이런 부분이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계산이 서서 그런 것이다. 사실은 참 이것도 시청자분들께서 듣기에는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덕수 그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나서 민주당 지지율이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폭주론의 프레임을 만들고 할 테면 해봐, 배째봐 네.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오히려 겁을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저기 계속 흔들어대 가지고 국정 안정을 시켜야 될 때 계속 폭주를 하면은 니들도 손해 아니냐. 네. 이런 것들이 몇 번 그렇게 보여지는 대목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참 민주당도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단호한 응징을 하되 지금의 어떤 그 탄핵 국면 이후에 야당이 새로운 나라 어떤 또 더 강한 민주주의 활력이 넘치는 정치로 국민들에게 외롭고 고립되고 상실감에 젖은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이 되겠다는 네. 이런 좀 뭔가 야당의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이 부족하고 아하. 맨날 헌법재판이 어떻고 조기 대선이 어떻고 이 말만 법적으로 지루한 말만 하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인내하던 국민들도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겨? 뭔가 이런 쪽으로 되면서 지지율이 맞습니다. 네. 출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놓치는 게 있다고 봅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말 나온 김에.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이게 탄핵 심판을 하고 이제 그 내란 세력을 응징한다고 하더라도 네. 응징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가치로 응징하느냐. 어떤 가치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느냐. 주로 이런 쪽의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야6당 원탁 회의를 만들었다는데 네. 뭐 개혁 의제가 한 건도 채택된 게 없습니다. 의제 자체가 없다. 벌써 이거 만든 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런 민주주의의 효용성 또 어떤 야당의 생산성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입증이 안 되면서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과연 만병통치약이냐 신뢰할 만하냐 이런 어떤 의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시 올라왔고 그러네요. 민주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정치의 제1의 덕목은 누가 뭐래도 비전 제시입니다. 비전을 제시해야 네, 된다. 방향과 예. 비전을 제시하고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어떤 그 지도력이 정치의 가장 큰 덕목이자 그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새로운 나라에 대한 비전이 지금 계엄 이후 석 달 동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가치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이 내란을 심판하고 응징한다고 네. 하는 좀 이런 철학과 비전에 거의 제시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다가올 대선 전국에 분발하지 않으면 정말 알 수 없는 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각성을 해보자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최강 디펜스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한테 좀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